저도 원래는 약간 페리시치파였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토트넘 대 프랑크푸르트,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에 힘입어 토트넘이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MOM이었죠. 그야말로 날라다녔어요. 퇴장 유도까지 하고. 자,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을 간단하게 분석해보고 손흥민 선수가 언제 잘하고 언제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을까? 자, 먼저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골, 케인 선수가 트래핑을 딱 해놨을 때 침투 타이밍, 침투 속도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케인의 수루 패스가 약간 뒤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퍼스트 터치와 세컨드 터치를 앞쪽으로 해놓으면서 달리던 속도를 그대로 살려갔어요. 그리고 슈팅 직전에 스텝 정리하면서 고개 살짝 들어가지고 골키퍼 위치 확인하고 구석으로 밀어넣기. 그리고 두 번째 골 발리슛 어마어마했죠. 원래 공중으로 오는 크로스를 발등으로 때리면 저기 3층 스탠드로 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오늘 임팩트는 너무 좋았다. 볼 맞히기 전에 스윙, 그리고 볼 맞추고 나서 팔로우 스루까지 이렇게 사이드 방향으로, 위쪽 방향이 아니고 사이드 방향으로, 그리고 볼 임팩트 하는 순간 발등이 향하는 방향도 위가 아니고 옆이죠. 너무 잘 엎어 때렸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하는 순간 상체를 보시면 순간적으로 팍 숙여집니다. 상체가 숙여지면 다리가 많이 안 올라가죠. 그러면 공이 안 뜨죠. 진짜 이 발리슛은 지렸다. 아니 근데 이 장면에서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너무 좋길래 오, 에메르송 웬일이야 하고 봤더니 호이비에르야. 자, 골 장면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보면 어떤 경기는 되게 잘하고 어떤 경기는 아쉬워요. 그러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뭐냐? 바로 왼쪽 윙백입니다. 자,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포워드로 뛰고 있죠. 그 옆에 윙백 자리에 페리시치 선수가 나왔을 때 손 선수의 스탯이 0골 0어시예요. 근데 세세뇽이랑 짝지어서 나올 때 5골 2어시를 했어요. 이거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 공격 포인트 말고 평점을 비교해 볼까요? 자,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랑 같이 뛰었을 때의 평점 6.9, 6.5, 5.9, 7.1, 6.7, 6.7, 6.2. 평균으로 따져보면 6.57점. 자, 세세뇽이랑 짝꿍일 때 손 선수의 평점은 어땠을까? 8.4, 6.7, 8.0, 9.6, 8.2, 9.1. 평균 평점이 무려 8.3점입니다. 페리시치랑 같이 뛸 때 6.57, 세세뇽이랑 같이 뛸 때 8.3. 너무나 명확하죠? 자, 그렇다면 페리시치와 세세뇽의 플레이 스타일이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페리시치는 볼 호그예요. 이게 약간 은어인데 볼을 질질 끄는 선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터치가 많죠. 세세뇽은 어때요? 볼 처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당연히 터치가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패스 타이밍이 어떻게 돼요? 페리시치는 굉장히 느리고 세세뇽은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프랑크푸르트전 41분에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 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세세뇽이 빠르게 패스해주는 그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페리시치가 있었다면 볼 질질 끌면서 코너 플래그 쪽으로 갔을 거야. 그리고 상대 맞고 나가면 저희 거예요, 나 노련해요. 그리고 페리시치는 빠르게 전진해서 공격해야 될 때 템포를 늦춥니다. 하지만 세세뇽은 주고 빈몸으로 침투하죠. 아주 빠르게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공격 속도를 유지시킨다. 아니 근데 페리시치는 왜 이렇게 템포를 죽이는 습관이 들었을까요? 그 전에 강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볼 좀 차는 친구들이랑 놀았단 말이에요. 뭐 상대가 라인을 내려도 충분히 페네트레이션이 가능했어요. 근데 This is 토트넘. 토트넘은 자고로 빠른 속도로 공격해야 됩니다. 이런 건 말하기도 지겨워요 진짜. 근데 사실 이건 토트넘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의 구조상 빠르게 전진해서 공격할 수 있을 때는 그 템포를 살려줘야 돼요. 이유는 뭐 너무 많죠. 일단 빠르게 전진시키면 상대 수비가 몇 명 없죠. 개꿀. 거기다가 공간도 넓죠. 공간 넓으면 패스 찌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얼마나 편해. 그리고 우리가 빠르게 공격을 한다 치면 상대 센터백의 자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네 골대 쪽으로 달려가면서 수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고개 돌려가지고 볼도 봐야 되고 자기 뒤로 돌아가는 공격수의 침투도 봐야 돼. 한 시야 안에 담기지가 않아. 그래서 본인의 위치 선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빠른 공격의 장점 또 있다. 상대 수비수들로 하여금 자꾸 뒷공간으로 스프린트 시키면 체력도 쫙쫙 빠지죠. 자, 그런데 페리시치는 빠르게 나갈 수 있을 때 자꾸 템포를 낮춰요. 지공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 일단 시간이 지연되니까 공격수들도 다 내려와서 수비하죠. 수비 숫자 많아지죠. 수비 조직 다시 갖출 수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라인까지 쭉 내리면 공간이 엄청 좁아지죠. 수비하기 너무 쉽다고. 그리고 앞뒤 공간도 좁고 뒷 공간도 없으니까 상대가 속도를 살려서 공격할 수가 없죠. 특히나 손 선수는 짧은 거리를 민첩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죠. 공간 넓을 때 시원시원하게 스프린트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간이 좁으면 평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대 수비수들 자세 어때요? 반대쪽 골대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볼 가진 상대 선수, 패스 받으려고 하는 상대 선수 둘 다 한 시야에 담긴다. 너무 편하게 수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수비하면 힘도 안 들어요. 시치야, 템포 자꾸 낮출래?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세세뇽과 함께 뛸 때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세뇽이의 침투력. 페리시치는 자꾸 내려가서 볼을 받죠. 그리고 주고 다시 받고 주고 다시 받고 짧게 만들어 나가는 걸 좋아하지만 세뇽이는 바로 볼 내주고 빈몸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굉장히 직선적이어서 공격 속도를 높이는데도 아주 좋아요. 공격 속도가 높아진다. 손흥민이 위협적이게 된다. 그리고 세뇽이는 반대쪽에서 크로스가 날라올 때 아주 과감하게 깊숙하게 침투를 하죠. 그게 또 손흥민 선수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오늘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 장면이었죠. 그 발리슛 하기 직전에 세뇽이가 여기에서 요렇게 침투를 했단 말이에요. 요 센터백 입장에서는 크로스가 세뇽이 쪽으로 가면 뭐 여지없이 골이니까 일단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한테 공간이 생긴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어퍼 때리기, 상체 숙이기 이런 것도 시간과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세뇽이의 요 움직임에도 디테일이 있는 게 요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더라도 만약에 요렇게 센터백 앞쪽으로 해서 들어갔으면 소니하고 겹쳐가지고 공간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세뇽이는 바깥쪽으로 돌아서 중앙으로 침투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센터백이 더 골대 쪽으로 딸려갔죠. 소니 앞에 공간이 더 생겼죠. 자, 물론 페리시치도 반대에서 볼이 올 때 침투를 하긴 합니다. 근데 세뇽이에 비하면 그 속도가 살짝 느리고 동선이 불명확해요. 그러면 그 옆에 서 있는 소니도 페리시치의 동선이 예측이 안 되니까 애매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둘이 막 겹쳐버리는 거야. 하지만 세뇽이의 침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동선이 명확해요. 그러면 소니도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아, 세뇽이가 깊숙이 침투하니까 나는 뒤에 쳐져서 컷백 준비해야겠다. 이 두 명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니까 상대 수비도 명확하게 분산이 되죠. 공간 생기죠. 골 나는 거야. 자, 그런데 요즘 세세뇽 보면 움직임 동선도 좋지만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몸도 좀 커졌어. 벌크업이 됐어요. 그거는 아마 얼마 전에 안타깝게 별세하신 벤트론의 피지컬 코치님의 작품이겠죠. 그리고 세뇽이가 댄 로렌스라는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프리시즌을 아주 빡세게 보냈더라고요. 그때 트레이닝의 목표가 파워의 상한선을 높여서 더 강해지는 거, 탄력 향상, 반응 속도 향상, 그러니까 폭발력을 증가시키는 걸 목표로 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스프린트 할 때 자세도 손봤고 수면의 질, 영양 이런 것들도 아주 섬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뇽이가 지난 몇 년간 햄스트링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 부상당했을 때 MRI 사진을 정밀하게 분석해가지고 부상 예방을 위한 트레이닝도 아주 열심히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뇽이 인터뷰를 보면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예전보다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더 버틸 수 있다, 더 견딜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세뇽이가 몸이 좋아지니까 어때요? 수비도 열심히 하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의 수비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페리시치 어때요? 원래 윙어 출신이죠. 드리블 돌파해서 크로스하는 게 전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력이 조금 그렇죠. 그리고 나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더 열심히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장결희 선수랑 인터뷰했을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뛸 때 장결희 선수가 왼쪽 윙, 그리고 지금 첼시에서 뛰고 있는 쿠쿠렐라가 왼쪽 풀백이었대요. 근데 쿠쿠렐라가 수비를 너무 잘하니까 수비 가담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했다.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위에서 공격하는 선수의 퍼포먼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페리시치와 세세뇽이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느냐를 떠나서 요즘에 그냥 이 두 선수 자체만 보면은 세세뇽이 더 낫지 않아? 저도 원래는 약간 페리시치파였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세뇽이가 훨씬 에너제틱하고 위협적이야. 네, 오늘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 그리고 윙백과의 궁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우, 오늘 손흥민 선수 너무 잘했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느꼈어요.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대비가 되게 잘 돼 있는 느낌? 근데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팀이다 보니까 손 선수가 약간 낯설어가지고 못 막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독일 팀에 강한가? 올 시즌 계속해서 이런 폼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